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자, 제가 오후에 한미반도체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미반도체 오전 한때 최고점 12만 9,800원을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죠. 현 시간도 플러스 6.47% 이상 상승을 하면서 12만 6,900원에 오후장은 속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매도 물량이 일부 좀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선 사실 한미반도체가 24년도 90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장기간의 하락 국면에서 지켜내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 또는 하단에서 66,000원 이탈하다 보니까 워낙 큰 손실 속에서 던져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애증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가파르게 사실 단기 58% 이상 거의 60%를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를 다시금 사야 되는지, 또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 사실 평균 단가가 작지 않습니다. 이전 고점이 19만 8천 원이다 보니까 대략 1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승세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을 때 이걸 과연 던져낼 것인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한미반도체가 왜 제가 제목처럼 20만 원을 일단 거뜬하다고 하는지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해당 영상이 우리 여러분들 손실인 분들은 수익으로 전환되시고, 또는 수익이신 분들은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데 보탬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유튜브가 더 많은 분들한테 추천 컨텐츠로 등록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자,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뺄게요. 이전에 19만 6,200원짜리 잠시만 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23년도 요때였죠. 23년도 3월부터 사실 24년도 6월까지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링에서 한미반도체와 제주반도체를 빼고는 사실 논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상승을 했었죠. 자, 주가가 14,170원부터 주식 분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만 6천원까지 가면서 거의 980%가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24년도 1월부터 상승 분만 하더라도 8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현재 11조까지 오는데, 거의 10조 이상까지 오는데 원동력을 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에 여기죠.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10만 원대 라인부터 여기 6만 원 이하, 15만 원대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아직도 개인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다시 좀 뺄게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장기간 횡보를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거의 24년도 6월부터 25년도 9월까지라고 볼게요. 장기간의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눌림목이 있을 때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반등에도 사실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한미반도체 주주분들한테 많은 실망감과 좀 투심에 약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한미반도체를요 이렇게 길게 뺀 이유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1000% 이상 상승을 했을 때부터 일단 단기간의 조정이 좀 나올 때까지 보면, 자, 여기서부터죠. 24년도 말부터 25년도까지 단기적으로 세력들은 이탈하지 않고 매집한 흔적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부터 4월부터 7월까지 매집한 물량들이, 자, 지금 10월 달 들어서 강력한, 즉 거래량을 봤을 때는 거의 이전 6월 달만큼의 거래량들이 폭발하면서 매집을 했다가 지금 현재 오늘 자리에서도 강력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용하지 말아야 할 게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누구일까요? 자, 현재 실시간으로 좀 보게 되면 외인들이 460억 정도를 던지고 있고요. 기관들이 79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물량의 대부분들을 개인들이 다시 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보시게 되면 한 달 동안입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인들이 던져낸 게 1,40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이 요때쯤, 즉 우리 명절 전이죠. 9월 30일까지 엄청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게 94,600원까지, 즉 하락기죠. 삼성은 차트를 들어세우면서 올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멈췄던 물량들이, 자, 2.5%, 5.36%, 즉 명절을 앞두고 이 부근에서 강력하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이 물량들을 던져냈거든요. 그런데 외인들과 기관들을 보시게 되면 해당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집 물량들로 돌아서면서 기관들이 일단은 1,000억 원 이상을 일단 매수를 해놨죠. 거기에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까지만 더해더라도 거의 800억 이상 대부분의 물량들을 매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 즉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9월 29일 명절 거의 막자락부터 외인들 역시도 자 단기만 생각하더라도 약 600억 이상을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외인들이 460억 정도를 던지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 10월 10일 날 강력하게 매진 물량들 들어왔던 오늘 다시 던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겨우 주당 5,000원 결과적으로 약 한 3% 4% 먹고 빠지려는 단타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분명히 드실 건데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자 매수 주체 상위 5위권까지 여기를 보겠습니다. 조금만 확대할게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위가 어디죠? 모건 스탠리예요. 2위가 메릴 린치, 3위가 JP 모건 서울, 유진투자, DB증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외국계 상위 탑 클래스를 보게 되면 자, 중장기 펀드를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JP 모건 서울이면 단타 세력들이 일부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12만 1천원 물량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흡수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쇼펀딩 자금들이 일단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한미반도체 하방 압력을 주려고 하는 이 틈을 타서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매도 물량들이 많게끔 보여지니까 일단 물량을 함께 던지는 것 뿐이지 롱펀드 이상 즉 중장기 펀딩 자금들은 이미 들어와 있다. 거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다는 건 현재 가격이 부담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부담이 안 될까요? 자, 이들은요 본인들이 돈이 많아서 들어온다는 부분들이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 현재 신용잔고가 이 한미반도체가 2.11% 한 달 전보다 되게 양호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신용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용자금이 빠져나오지 않는데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건 뭘까요? 신용을 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두 번째. 자, 지금 공매도 대차 잔고, 공매도도 중요하죠. 한미반도체처럼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공매도 대차 잔고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자, 92,100원, 89,500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매매 비중이 18% 거의 10%두 자릿수였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즉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매매 비중이 더 적어지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현재 자리가 만약 비쌀 때, 아주 비쌀 때라 판단하면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비쌀 때 빌려서 사죠. 팔죠. 그리고 쌀 때 사서 갚은 게 바로 이 안에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게 공매도 차익 매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올라가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라인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외인들 역시 이 자리 또는 기관들 역시 이 자리에서 공매도를 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장기간의 박스권 행보 속에서 이미 공매도 매매 비중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같이 뭐가 생각되느냐? 우리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자회사 편입될 때 그 이슈들 있죠. 이 이슈 때 이 개인들이 약 40에서 6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150%의 수익은 누가 가져갔나요? 외인과 기관들이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료들이 지금 더 본격적으로 뜰 때,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60% 이상 상승했을 때 개인들 대부분이 야, 이거 정말 많이 올랐네. 자, 고점이라 판단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량을 던져냈을 때 외인 기관이 흡수하면서 그대로 나머지 수익을 다 먹어갔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외인들이 일부 빠지는 것 같지만 매매 보유 비중 자체는 어떻게 됐죠? 더 늘어났습니다. 8.16%, 과거 한 달 전보다 7.86%, 1% 정도 늘어나면서 보유 비중들을 차곡차곡 눈에 띄지 않게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손실권이었던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자리 20% 오늘 6% 이상 10월 2일 장에 5.69%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이젠 좀 던져내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부근이거나 약간 약수익으로 변경되신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외인과 기관, 거기에 개인 계좌를 쓰는 큰 손자금들, 오늘 외인들이 파는 자금 누가 흡수하고 있나요? 바로 개인입니다.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 12만 6,900원, 과거의 가격보다 50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건 뭐죠? 개인 계좌를 쓰는 큰 손들은 지금 되려 매수 찬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삼성전자가 오늘 일부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A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대형주는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건강한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삼성이 빠진다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땅까지 같이 빠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물론 원익홀딩스가 로봇 관련 섹터 17% 이상 상승할 수도 있지만
원익홀딩스의 원래 주 목적은 팹리스예요. 그죠? 그럼 한미반도체가 뭡니까? TC 본더 쪽이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픈 AI에 앞으로 100조 원가량 이상의 사실 6세대 반도체 HBM을 납품해야 되고 거기에 팹리스 즉 맞춤형 반도체까지 납품해야 되는 이 부분에 본딩 장비는 무조건 들어가는 필수 장비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에서 일부 한미 반도체 물량들을 뺐다는 소식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새로운 TC 본동 장비가 대만으로 수출이 되고 또 거기에 6세대용으로 맞추기엔 즉 SK 하이닉스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은 내년 1분기, 2분기에부터 시작해야 될 이때는 본딩 장비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되려 뺄 때가 아니라 기관들이라든지 외인들이 우리 개인들의 시선을 조금씩 가리고 가져갈 때 돈이 없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홀딩하시거나 또는 내 평균 단가 대비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10년 동안 그래도 대형 자금을 직접 굴리는 자산운용부의 수장이었죠. 자, 제가 보는 타점으로 봤을 때는 기본 여기서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은 보수적으로 봐도 15만 원이에요. 그 뒤에 17만 5천 원을 이전 23년 이상의 수급이 받쳐진다 판단한다면 19만 6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원 이상도 분명히 상승 여력은 전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혼자서 내가 팔면 항상 올라가고 내가 사면 그때부터 이 떨어지는 이 세력들한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좀 이런 부분 제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워딩으로도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직 이용 안 하시는 분들 혼자서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면 항상 이 이상한 분석만 하고 기본적 분석만 하고 가입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튜버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까지 고려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 평단 대비 조금 더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홀딩하시면서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자료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건데 이 부분 100% 따라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라는 거죠. 거기에 증권과 기본 리포트부터 증권과 찌라시까지 놓치지 않고 들이다 보니까 분명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돈을 받지는 않지만 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추천 컨텐츠 등록되는데 기본 요건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마다 이 좋아요를 누르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번거로움을 감내하시면 저도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전략을 앞으로도 드릴 테니까 서로 윈윈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구독하신 분들 조회수 옆에 더보기 창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더보기 눌러보세요.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 분명히 뜨죠.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자 위에 내가 앞으로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실시간 받길 원하신다.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 밑에다가는 문자든 카톡이든 받아보셔야 할 번호가 필요할 겁니다. 선배님들 번호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한미반도체죠. 한미 그리고 여기다가 자 내가 제일 중요한 거 평단과 비중을 여기서밖에 못 알아보거든요. 평단 비중 적으시고 밑에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 이 세력들의 이상 징후했을 때 바로 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위에 두 번째 요거 중복 체크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앞으로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25년도 이 3분기 동안 과연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종목 추천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부류로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나누겠습니다.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로 나눌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타 들어갈 때든 또는 종가 베팅 들어갈 때든 문자든 카톡이든 텔레그램 세 방향으로 쏴드리는 이유는요. 종목을 놓치지 말란 뜻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보게 되면 실시간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중간에 목표가를 바꾸거나 본절이나 손절매를 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만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 4%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단타는 4% 특히 종가 베팅하는 거 있죠.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에 집중하시면 좋을 게 수익률도 한 6%대면 벌써 안정권이고요. 거기에 수익 검증도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 보기 참 좋으실 거예요. 자, 이분도 투자 금액이 8천이 넘는 분이 우리 종목으로 세 종목을 다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오랫동안 무료로 검증하시고 들어온 거예요. 선배님들도 우리가 기간이 일시 무료가 아닙니다. 기간 후에 유료가 아니라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내가 단타 종목이 필요하면 뭐 단타, 종가 종목이 필요하면 종가라 보내시면
종목들은 문자든 카톡이든 보내드릴 테니까 검증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해당 자료집입니다. 이걸 왜 준비했냐면 지금 우리한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몇 프로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300% 알파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 근거를 자료에 담았어요. 왜냐면 보세요. 1, 2분기에 시가총액 조단위 이런 상위 종목들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거 기대감 하나로 얼마가 올랐나요? 최저 150%, 많게는 35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때 많이 아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시작할 때 해당 종목들로 다시 들어갔더니만 눌림목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하위, 시가총액이 낮지만 중소형 섹터들이 올라갔죠. 왜 그럴까요? 이제 시장은 팩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반도체 4분기부터 대량 양산해야 됩니다. HBM.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들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테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이 종목 다시 잡느냐? 이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픈 AI에서 데이터 센터 준비가 4분기부터 건설 들어가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서 원전 섹터 오늘 두산 참 좋죠. 자, 이 안에서도 4세대 SMR에 들어가는 소듐이나 리튬 관련 소재들 방산 조선 끝난 게 아니다. 로봇 섹터들 클로버 참 많이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안주들 아직까지 먹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종목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미 매집해놓은 종목들, 즉 3분기 한번 들어 올렸다가 무릎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잡아서 어깨까지 먹는 전략으로 언제까지 먹느냐? 11월 둘째 주까지 먹어냈는데 제가 봤을 때 3종목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1순위, 2순위, 3순위만 이제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셔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갈 때 이 수익 빼지 마시고 이걸 복리로 세 번째까지 원금 더하기 복리, 원금 더하기 수익 이런 식으로 더해서 120에서 150% 내외만 만드시면 11월 둘째 주 기회가 옵니다. 대주주 회피 물량은 50억으로 픽스가 됐어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고배당으로 바뀐 종목 있죠. 이 고배당 종목을 들어가서 우리가 12월 27일 산타랠리 동안 수익들 먹고 거기에 배당까지 먹고 나온다면 26년 새로운 계좌 사이즈로 저는 준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이쪽에다가 세력주라 보내시면 해당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들 많이 내시고 앞으로 제 영상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미반도체 추가 타점 좀 저희가 소통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